1번은 맞았어요? 아니야. 1번하고 2번을 보면 1번이 적분이 안 되면 fx 못 구하잖아요. 2번은 또 대충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뭐 접선이고 넓이고 구할 텐데 1번 fx를 못 구하면 2번도 이제 안녕이 되죠. 그러니까 3번을 보니까 성립하면 보이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겼죠? 오른쪽 보니까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gx를 살펴보니까 쟤는 좀 할만한 함수인 것 같긴 한데 글쎄 잘 보였나 모르겠고. 그 다음에 2번 딴 건 그러려니 하는데 성립함을 보이세요에서 이항정리스러운 식이 있죠. 뭔가 이항정리를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항정리를 까먹었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까먹었을 거라서 모르겠다. 알았어. 그래 3번을 가자. 울산대학교 의예과 문제래. 의예과라고 우리가 또 당황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걔는 했어요? 아하. AN을 이제 구했다 쳐요. AN을 이제 구했어요. 구했다. AN을 넣겠다. 저건 또 뭐냐? 팩토리얼인데. 야, 이거 뭐 괴롭습니다. (2022년) 문제니까 재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랑 재작년 문제가 또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 1번부터 봅시다. 오목볼록을 조사를 합니다. 몇 가지 설명하고 합시다. 첫 번째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요. 몇 가지 우리가 수투 같은 걸 할 때 배운 적이 있죠. 상수 x ft에 dt가 있어요. 얘는 a를 상수라 하면 x에 관한 식이구나. 부호를 가진 넓이를 x로 표현한 식이로구나. gx로 애칭을 붙여서 풀어야겠구나. 기본적인 생각이죠. ga는 0이 될 거예요. 아래끝 위끝이 똑같으면 제로니까 미분하겠죠. g'x는 여기 있는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서 fx가 뭐 되겠네.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는 말은 미적분하기 기본적인 두 번째를 써보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는 거니까 미분치면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가고요. 전에는 뭐 가끔 킬러 문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제들이 그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a를 기준으로 해서 x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해서 개형을 추론했던 문제가 가끔 나왔다면 현재는 이게 훨씬 많죠. gx라는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선 g'x가 fx니까 fx의 개형을 그리면 g의 도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찾아가서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많이 흘러가는 패턴으로 바뀌었죠. 사교육 카르텔이 싫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요. 사교육 카르텔이 요즘에 입에 붙어서 큰일이에요. a에서부터 x까지 x-t의 ft 뭐 이런 형태가 있죠. 뭐 얘도 마찬가지야. x에 관한 식은 마찬가지일 텐데 x에 관한 식으로 둬서 a를 집어넣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뭐 0인데 뭐 어쩌려는 거냐. 그치? 의미가 없어서 이제 이 식을 미분하고 싶은데 dt 적분 변수가 t니까 여기에는 x에 관한 식은 상수 취급을 해서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 변수 분리 그거부터 하겠죠. 변수를 분리해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변수 분리부터 합니다. 수투 얘기예요. 미적분까지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x는 상수 취급할 거라서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쓰고요.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쓰게 되죠. 미분하기 참 좋게 식이 나왔죠. 첫 번째 미분을 해요. 얘도 x에 관한 식이고 요것도 x에 관한 식이잖아요. 곱미분하면 되겠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요. 천천히 할게요. 뭐 이렇게 나는 안 급하지 아닌데 아무튼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요. 앞에 거 냅두면 x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되죠. 너도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돼서 거의 뭐 암기 수준 아닌가? x-t ft 이거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뭐 거의 암기 수준이에요. 이제 미적분으로 가면 한 번 더 미분하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얘를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gx면 g'x잖아요.
G2 프라임 X가 일로 내려가는 걸 거 아니냐. 그래서 fx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gx라고 하면 한 번 미분한 결과는 G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 미분한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바가 있어요. X-T FT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이 유형을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야 인테그랄이 있고 상수 x가 있는데 여기가 x하고 t가 섞여 있는 식 이게 나오고 뒤에 그냥 ft를 붙일게요. ft의 dt 이게 나오면 이 x하고 t가 섞여 있는 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x-t일 수도 있고 x 빼기 sin t일 수도 있고 sin x 빼기 t일 수도 있고 x제곱 빼기 5t제곱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x와 t에 관한 식이라는 것은. 얘는 첫 번째 항상 기억하세요. 변수 분리부터 해야 되는구나. 미분할 마음 준비가 필요한 거니까 변수 분리해서 미분을 하러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련된 문제로 수투에서 또 이런 게 나오죠. f't가 나온다는 거야. 한 번 미분하면 이게 나오겠지. 두 번 미분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렇게 정리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우는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겠고. 세 번째요. 같은 상황인데 인테그랄 상수 x가 있고 x랑 t가 섞여 있는 식이고 여기에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 2의 뭐 x-t 간단한 예를 들게요. 문제처럼요. 이런 게 등장한다고 쳐요. 얘는 합성돼 있는 거거든. t를 변수라고 하나? t를 변수라고 할까? 아 귀찮다. 아무튼 합성돼 있잖아요. 합성함수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f에 x랑 t가 섞여 있는 식 뭐 이렇게 봐도 좋아요. 합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어차피 미분 칠 거라 변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꼴보기 싫은 거라서 너를 p 정도로 치환을 한 후에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적분변수가 t니까 x 빼기 t가 p 뭐 이렇게 되잖아요. x도 바꿀 수 있잖아. x는 뭐 t 더하기 p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x하고 t가 섞여 있는 그 식을 t와 p가 섞여 있는 식으로 볼 테고 여기 있는 이 d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p로 바꿀 수 있잖아. t로 미분치면 마이너스 dt가 dp가 되는 거니까 바꿔치기해서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 식이 결국 뭐 이런 식이 됐겠지. a에서부터 x까지 여기는 x랑 뭐 p랑 뭐 섞여 있을 거고 f 아니야 2의 p제곱인가? 뭐 이런 식 dp?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어차피 얘는 저식으로 회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 분리해서 처리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깡적분도 됩니다. 그냥 깡적분합니다. 아니 이것도 같은 유형이니까 얘를 p로 놓고 p하고 x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변수 분리해서 미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그냥 깡적분합니다. 부분적분. 얘는 미분한 함수로 택하고 얘를 적분한 함수로 택하는데 다만 적분 변수가 t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냥 깡적분 해버립니다. 상관없어요. 이해했죠?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결국 변수 분리를 통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 적당하게 치환을 해서 조금 쉬운 형태로 바꿔서 다시 정리하는 것, 이게 교과경에서 묻는 그런 상태가 되죠.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질문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요. 그럼 변곡점. 그 변곡점을 구하는 거는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것이 다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일단 두 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다고 하면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고 그 전후에 이계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해야 변곡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아요. 일단 그 변곡점 얘기부터 해볼게. 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걸 찾는 것이 이제 뭐 블록성이 바뀌는 거잖아.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변곡점인데, 변곡점을 할 때는 증가함수로만 할게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야? 그럼 이거 미분하지 뭐. f2 프라임 x가 0보다 큰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도함수가 증가 상태라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위로 볼록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구나.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겠지. 이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겠구나.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뭐 이런 점이잖아요. 뭐 이런 점으로 바뀔 거니까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변곡점은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도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점. 맞죠? 도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점. 그게 변곡점일 거예요. 3차 함수라고 빵을 치자. 3, 4차처럼 생겼잖아. 빵을 치자.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fx라고 하고 f 프라임 x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봐.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도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요. 도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증감이 바뀌는 이 점에서 원함수는 변곡점을 갖겠구나. 요거 해석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함수를 파악하는 거 워낙에 좀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파악하면 되겠죠. 모든 것의 기본은 미분이 가능할 때. 그래서 a, b에서 변곡점을 갖는데요. 좌표일 거니까. 혹은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데요. 이거는 그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작년에 6모였나요? 9모였나요? 28번이었나요? 뭐 있잖아. 이게 쭈루루 계단식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도함수 찾는 거. 그런 문제에서도 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문제가 나오곤 했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게 편하다면 그 변곡점을 찾을 때는 이계도함수가 0으로 만드는 점을 찾고 주변 부호를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게 좀 불편하다면 도함수를 갖고 노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지면 f2 프라임 a가 0이다 가 있고, f2 프라임 a가 0이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가 있다고 합시다. 노란색부터 할게요. x는 a에서 f2 프라임 a가 0이래. 그럼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참이에요?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냐면 반례가 뭐 이런 게 있지. x 4제곱 같은 걸 봐봐. 얘는 한 번 미분을 해도 4x 세제곱이고 한 번 더 미분을 해도 12x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0에서 두 번 미분을 한 결과가 그 0이 되잖아요. f2 프라임 0은 0이잖아요. f2 프라임 0이 0이라고 해서 변곡점인가? 그렇진 않잖아. 계속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그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거짓이고요. 어디? 얜 참인가요? 뭐 참이라고 하려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참인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입 다물고 있는 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도 있잖아.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니까 변곡점인 건 맞지. 근데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미분 쳐봐. 두 번 미분했는데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차수 생각해보면 금방 보이잖아. 맞지? 그렇게 할 거니까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거짓이에요. 다만 그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때는 참이 맞겠죠. 인정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명제들은 그렇게.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죠.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f 프라임 a가 0이 되겠느냐? 이쪽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있을 거예요. f 프라임 a가 0이면 그 값을 갖겠느냐? 이것도 거짓이죠. f 프라임 a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가 0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 값. 극대의 정의는 로컬 맥시멈이에요.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로컬 맥시멈이고요. 극소의 정의는 로컬 미니멈이에요.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거든요. 최대값은 앱솔루트 맥시멈, 그래서 개 큰 값, 제일 큰 값 이런 거고, 최소값은 앱솔루트 미니멈, 그래서 가장 작은 값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함수값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 최대값은 요거밖에 없겠지. 유일하게 함수값 하나로 최대값은 존재할 거예요. 극대값은 개 많지 뭐. 되게 많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 근데 그 값은 뭐 대표적으로 뭐 극대를 보더라도 야, 너 안 되냐? 돼야지. 이 대야 간지나잖아. 이거 연결된 거 아니에요? 연결된 거 아니에요? A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그 A 주변을 보면 가장 크거나 같은 이 함수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찍히잖아요. 위에 안 찍히고. 밑에 찍히면 A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있잖아요. 이럴 땐 또 극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함수값은 존재해야 돼요. 불연속 함수에서도 그 값이 있는데 미분에서 제로가 되겠냐고. 아닌 거잖아. 또 쉬운 예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이것도 극대잖아요. x는 a에서 극대를 갖게 되는데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여기 있는 건 맞지. 근데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a가 0인 것은 거짓이 되겠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 값을 가지면 미분하면 제로겠지 뭐. 이해했죠? 그렇게 정리하자면 변곡점이던 극값이던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보면은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정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 부호를 관찰합시다. 이게 일단 기본. 그 다음에 그 변곡점을 찾을 때 이계도 함수 구하기가 불편하다면 혹은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점, 거기서 변곡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근데 그 값이라는 것도 미분해서 정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 부호를 관찰합시다. 이렇게 갔던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교과 개념이에요. 뭐 어쨌든 오목블록을 조사하자고 했으니까 미분 치고 싶어요. 미분 치고 싶은데 미분을 하려니까 fx가 이제 지랄인 거야. 그래서 이제 fx를 구해야 되겠구나. fx를 구하려다 보니 적분을 해야 되잖아. 물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x 빼기 t를 p 정도로 치환을 해서 변수 분리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그냥 깡적분할게요. 저는 무식한 놈이니까요. 깡적분하겠습니다. 얘를 미분할 함수로 택하고 적분할 함수로 택할 거예요.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죠. t로 미분하고 t로 적분할 거예요. 그 적 할게요. 그대로 쓰고 적분해요. 2에 x-t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갈 거니까 이렇게 그적했죠. 그 자꾸 답안지에 보면 자꾸 이거 미적 이거 쓰는 사람 있는데 쓰지 마요. 응? 이거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괜찮으니까. 빼기 미적이에요. 0에서부터 x까지 t로 미분할 겁니다. x-2t 미분했죠. 적분해요. 여기 있잖아. 적분 결과 마이너스 2에 x-t제곱 dt 이렇게 되겠네요. 예상대로 한 번에 안 끝나요. 이거 그대로 달고 내려갈게요. 앞에 있는 함수를 뭐 미분하고요. 여기 있는 함수 적분합시다. 미분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적이죠. x-2t 적분해요. 2의 x-t제곱을 미분하면 그대로 얘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적분한 결과겠네. 해서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빼기 미적이죠. 0에서부터 x까지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예요. 개빡세다. 적분해요. 미안해요. x-t에다가 dt. 니들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잖아. 나 역시 귀찮거든요. 깡적분했죠.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태가 되고 앞에 건 한 번 더 쓸게. 깡적분 괜찮지 않냐? 아니냐? 좀 없어 보이냐? 그진 않지? 뭐 없어 보일 거 없잖아. 그냥 해요. 뭐가 없어 보여. 문제를 잘 풀면 되지. 내 생각은 그래. 얘는
적분을 합시다. 2의 x-t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달리는 게 나오는 거니까 2가 앞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있어서 0에서부터 x까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지금 눈치를 봐라. 이렇게 여기 이 눈치를 봐. 위끝 집어넣는 거지 아래끝 집어넣는 걸 뺄 텐데 여기 2분 있잖아. 2분 이게 지수함수 이 새끼 달고 이거 아니구나. 여기 달고 다녀야 되는 이 새끼 그거를 한꺼번에 씁시다. 진짜요?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마이너스 xt 못 보고 없어 보여. 한눈에 보이고 좋지. 채점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지. 가요. 마이너스 2에 이걸로 묶을 생각이야. 마이너스 x 더하기 2t 이렇게 쓰고 플러스 2냐?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2의 x 마이너스 t 제곱으로 퉁채로 묶었고요. 여기다 대고 0에서부터 x까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 x 집어넣는 거에서 0 집어넣는 거 빼요. 이제 슬슬 귀찮은 이즘이 왔어요.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이제 저 계산 결과를 이용해 봅시다. 잠깐만요. 이제 계산을 다 해요. 계산을 다 하면 fx가 뭐 나오더라? 뭐나왔지? x 더하기 나는 노안이 올 줄 몰랐어. 올 줄 몰랐어. 근데 노안이 왔어. 니들도 곧 아니야. 한참 후에 올 거야.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 이게 렌즈가 다중 초점 렌즈거든. 위 볼 때랑 가운데 볼 때랑 아래 볼 때랑 그 렌즈가 다른 거예요. 노안 전용 렌즈도 있고 막 이러는데 닥칠게 마음이 안 좋다. 아무튼 fx를 구했어요. 오목블록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생각해야지. 도함수를 갖고 판단할 거냐 이기도함수를 갖고 판단할 거냐. 이거 두 번 미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분치기로 하죠. f'x요 1이고 뭐 고미분해야지. 앞에 거 미분했어요. 1이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x-2 뒤에 거 곱하고 이렇게 되겠네. 1 더하기 x-1에 2의 x제곱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별로 기분 좋게 생기진 않았다. 야 한 번 더 미분합시다. 상수는 걷어치우고 얘만 미분하면 되죠. 앞에 거 미분해요. 1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둬요. x-1 얘는 반갑다.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에 2의 x제곱 이렇게 이기도함수가 나왔죠. 뭐 개형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문제만 풀 거면요. 이기도함수가 얘니까 뭐 뻔하잖아. x가 0보다 크면 f2'x가 0보다 클 거니까 또 x가 0보다 작으면 f2'x가 0보다 뭐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f2'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기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22년에 한양대에서 나왔는데 오목이라는 말을 썼죠. 니네 교과서에서 오목이라는 말 들어봤어? 빠졌어. 아래로 볼록이면 위로 오목이잖아. 오목 볼록을 다 얘기지 말고 그냥 볼록으로만 얘기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없죠. 오목 볼록을 조사하래요. 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이기도함수가 지금 얘예요. 근데 이거의 그래프는 할만하죠. 지나는 점이 0,0을 지나고 있고요. x 무한대로 박으면 무한대로 가겠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2의 무한대 제곱을 나눈 거야. 이건 거의 0이잖아. 근데 속성이 음수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기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얘가 f2'x요. 어차피 다음 문제를 풀려면 fx의 개형을 대략 그려야 되니까 그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기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 x는 0에서 변곡점을 갖겠구나. 뭐 알 수 있어요. 이제 도함수를 이제 해보러 가자고. 여기는 x는 0이에요. x는 0. 그 도함수를 이제 그려야지. f'(x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얘가 원함수 취급이 되는 거라서 너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0까지는 감소하고 0 이후부터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x는 0에서 대충 이렇게 극소를 갖게 되는, 스케일 좀 무시하고 그냥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거든.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데 도함수를 구했단 말이야. x는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는 1. 이것이 마이너스 1 빵이잖아. 그래서 도함수를 그려보면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네. 별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 도함수가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인 건 맞습니다만 전후에서 부호가 계속 양수인 상태예요. 증가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 원함수를 그리자. x는 0 계속 이제 증가함수고, 여기 보면 0,0을 지나고 있는 함수니까,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았을 때는 위로 볼록인 상태라서 대충 뭐 3차 함수처럼 그릴게요. y는 fx 이렇게 원함수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대략 그렸습니다. 대략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네가 논술 답안지에 이렇게 도함수나 이계도함수나 이거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가 실제 그래프랑 다를 수 있잖아. 대충 그린 거니까 자신 없으면 그리지 마라. 감점 당해요. 그냥 증감표 해놓고 하는 것이 난 거예요. 됐죠? 네, 지금 우리 설명상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요즘 트렌드죠. 그냥 하자. 요즘 트렌드죠. 2번이요. fx는 뭐 방금 그렸으니까 내가 그리고 할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0,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L1이 뭐였냐면 0,f0에서의 접선을 L1이라고 했으니까 변곡 접선이네요. 뚫리는 접선이죠. 주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그런 변곡 접선이겠고, 2,f2에서의 접선을 L2라고 했어요. L2 2, f2가 얼마요? F 어딨어? 나 F 어디냐? F2가 얼마냐? 2 집어넣으면 4구나. F2가 4니까 여기가 2,4래요. 2,4 2,f2 이런 상태가 되겠고, 2,f2에서의 접선을 L2라고 하재요. 귀엽잖아. 아이고, L2 둘러싸인이겠지 뭐. fx랑 L1이랑 L2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의 넓이를 구해라. 아, 이제 막 자신 있잖아요. 뭐 수능 풀 때 막 11번, 12번 나오는 그런 거. 작전을 좀 잘 세워야죠.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지점을 스타라고 할게. 0에서부터 스타까지는 흰색 그래프를 적분하고, 스타부터 2까지는 흰색에서 연두색을 뺀 차함수를 적분합시다. 요것도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0에서부터 2까지 후두둑 흰색을 적분한 다음에, 야, 이거 뭐냐,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되겠구나.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 보이거든요. 뒤에 게 낫겠지, 그치? 뒤에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작전을 이렇게 세우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하고, 삼각형 하트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이제 요게 하고 싶은 말이었죠. 자, 그러면 하트의 넓이만 잘 구하면 돼. fx 적분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지웠다. 병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왜 지웠을까? 다시 써야지. 아, 바보야. fx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2x제곱. 이제 뭐 그릇에 먹이 다 들어왔는데 먹기만 하면 되잖아. 뭐 어렵겠어? 어려울 수도 있지. f 프라임 x 이게 필요한가 모르겠네. x 2의 x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접선의 방식만 구합시다. 기울기 구해요. 기울기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고, 지나는 점은
뭐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L2는 y는 1 더하기 2의 제곱 x 마이너스 2 뭐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뭐 스타만 구하면 되잖아요.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되지 뭐. 야 귀찮게 생겼다. x 빼기 하기 싫게 생겼네. 그러니까 대충 하는 척 할게. 네가 마이너스 4잖아. x 마이너스 2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고 야 이거 하기 싫게 생긴 거 봐 이거. 오 2 빼기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통분이나 할까? 심심한데? 2의 제곱 빼기 2 묶인다. 약분은 안 되네. 아이 나빴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나 봐요. 됐죠? 여기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원함수 적분하는 거는 적분하는 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0에서 b까지 적분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요거 길이에다 이거 곱한 다음에 2분을 해서 그거 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오케이. 넘어가시고 3번이요. 3번 쓰는 동안 생각 좀 해볼래? 저한테는 그 울산대 의예과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산병원 너무너무 고마운 데라 그렇다고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곳이라 뭐 울산대 의예과 문제를 자주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괜찮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우 길다. 재심은 나에서 주어진 gx에 대하여 저 gx가 저렇게 있대요. gx를 적분했는데 걔가 4046 파이 2에 2023제곱. 야 진짜 숫자 어마어마하다. 그 성립하겠지 뭐. 개 큰데 씨 성립 안 하겠어? 하겠지. 성립해요. 뭐 이럴 수는 없고. 그래. 일단 gx라는 식을 구한 다음에 적분을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적분식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건지 고민 좀 해봐야 될 텐데 주어진 걸 보니까 미분하고 싶어. 전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라서. 근데 여기는 너는 되게 편한 놈이거든. 이게 g의 x에다가 g의 0을 뺄 텐데 위에서 g의 0은 0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그냥 네모 박스가 g의 x인 거야. gx여서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gx라고 쓰면 되겠고 이쪽은 뭐 또 써야 되네. dt 마이너스 x 사인 2파이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0을 집어넣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0 집어넣으면 g0이 0이라는 걸 확인밖에 안 하는 거라서 뭐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자.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했죠. 마이너스 gx요.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했죠. g 프라임 x요. 묶읍시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너를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g 프라임 x 이렇게 되고요. 어머 고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곱하시고 앞에 거 냅두시고요. 뒤에 거 미분해요. 코사인 2파이 x가 되는데 2파이가 앞으로 나가야겠네. 아니 안 이쁘다. 왜 이렇게 생겼죠? 이건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져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gx. 요즘 계산이 복잡해도 궁시렁 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2파이 x.
혼자 궁시렁대고 있긴 한데 코사인 2파이 x 이렇게 되어 있네.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요. 계산이 좀 복잡하진 않네요. 플러스로 바꿨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을 곱해요. 그래서 gx를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충실히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맞지 않아? 했을 건데 했어야 되는데 했지? 했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거리야. gx를 구해놓고 아이 잠깐만 뭐보다 작다 그랬다고? 그걸 이용하는 게 좋아 보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스테이지가 야 이제 gx가 어씨 뭐보다 이게 작은데 여기다 적분을 걸어서 뭐 이런 걸 좀 보이러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이게 커봐야 1이에요 얘가. 이게 커봐야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레인지를 좀 크게 잡아버리면 이 gx가 이놈인데 걔보다 여기는 1 여기도 1 2파이 x 훌륭해요. 2의 x제곱보다 작다는 건 확인이 된단 말이지. 맞지? 왜 이걸 생각했냐면 여기 숫자가 아름답잖아. 이상하잖아 얘가. 이상해서 이 상태에다 대고 여기서부터 2000 왜냐면 값이 나와야 되니까 계산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니냐. 적분을 걸 거면. 그래서 23에다가 아이고 병신 2023에다가 dx를 이제 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어.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적분을 해. 아이 또씨 부분 적분이야. 미분하고 적분하자. 여기다 할게요. 그대로 쓰고요. 적분하고요. 아 훌륭하다. 이쁘다. 그적 빼기 0에서부터 2023까지 미분하면 2파이 적분하면 2의 x제곱 dx 이렇게 되겠네. 뭐 이거 할만하네요. 얘는 빼기 그냥 그대로 붙일게. 2파이가 있고 2의 x제곱이 있고 0에서부터 202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일단 할게. 2023을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빼요. 1 더하기 4046의 파이에 2에 2023 아이 참 숫자 봐 씨 0을 넣어 1이네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합시다. 마이너스 2파이가 있고 2에 2023 빼기 1 아우 이게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정명훈 씨가 저 음악을 딱 듣더니 피아노로 바로 탁 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좀 뭐라는 거야? 아무튼 절대음감인 것 같던데. 미안해요. 아무튼 얘 결과가 얘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일 게 얘보다 얘가 쟤인 것 같지는 않잖아. 얘가 쟤는 아니잖아. 다이렉트로 가진 않잖아. 가진 않으니까 4046 파이 2에 2023 얘가 이거보다 작다를 보이면 되겠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되겠는 거야. 그래? 그럼 이제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랑 비슷한 게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괜히 묶어갖고 그 지옥의 문 열지 말고 두 개 곱한 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일단 이거 두 개 곱할게. 4046 2에 2023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 더하기 이렇게 곱하잖아. 2에 2023 빼기 1 더하기 2파이 빼기 뭐야 이거 2파이에 2에 2023제곱 좀 이게 복잡하게 쓰기는 했는데 같은 게 여기 나와 있는데 말이죠. 분홍색보다 녹색이 크다 하려면 이게 음수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수없다. 여기 묶어 1 빼기 2파이 잘 보이니? 2에 2023승 요거 묶어야지. 마이너스를 묶을게. 1 빼기 2파이 이렇게 묶었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 보기 싫겠는데 1 빼기 2파이가 있고 2에 2023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 예상대로네. 여기는 양수고 이거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음수를 뺀 거잖아. 음수를 빼?
음수를 더한 거잖아. 아무튼 얘가 이거보다 작은 게 맞겠죠. 됐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얘인데 얘는 너였는데 너보다 얘가 더 크구나. 그 서술만 해주면 되겠네. 됐지? 아마 이 스텝에서 어저께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학생이 그 다음 스텝을 갈 때 막 요걸로 막 계산 막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계산해. 4044잖아. 계산하면 4044 파이잖아. 4044 파이에 묶인 게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러다가 아씨 몰라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다 풀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조금 익혔으면 합니다. 됐죠? 됐어요. 그다음 2번이요. 설명 좀 할게. 이항 정리부터 할게요. 지금은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 뭐랄까 확통 개념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던지고 있는 중이고 각 잡고 하는 거는 뭐 여름방학 특강 통해서 좀 각 잡고 좀 제대로 할게요. 다 설명할 수는 지금 없고. 근데 이항 정리. 자, 이항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다항식부터 할까요? 다항식이란 차수가 있는 식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차수의 정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괜찮아? 곱해진 막 루트 2번 곱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자가 곱해진 개수니까 차수란 x제곱 이런 게 있잖아요. 2차식. x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집중. x, y가 있잖아. x랑 y가 변수라면 변수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여전히 2차식인 거예요. 차수란 변수가 곱해져 있는 식.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지 말고 개수는 문자가 더해진 개수예요. 3x 그러면 x를 3번 더한 거잖아요. 개수는 3 이러면 되고 3xy가 있잖아. 그러면 xy의 개수를 물으면 3이겠죠. xy가 3번 더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3xy가 있는데 y의 개수를 묻잖아. y가 몇 번 더해졌니? 3x번 더해져 있잖아. y의 개수는 3x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3yx라고 할까요? 이때 x의 개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x가 3y번 더해져 있잖아. 3y가 개수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차수란 문자가 곱해진 개수고 개수란 문자가 더해진 개수야 정도는 알자고. 니네 이제 내년에 과외 할 텐데 대학 붙자마자 과외 같은 걸 할 텐데 꼬맹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냐. 사실 너희들이 과외 할 때는 고3이 편하지 않겠니? 아니야. 계속 수능 준비했기 때문에 고3이 편할 거라고. 고3이 편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니다. 고2를 하자 했는데 이제 고1 학생이 묻는 거야. 형 차수가 뭐야? 그러면 그 붙은 거 위에 있는 거 지수 임마 외워 이씨 이러지 말라고 설명을 좀 해주라고. 한 달 연장의 꿈을 이뤄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해요. 이항 정리. 뭐 항 2개 있을 때 해보라는 거예요. 3개 이상은 다항 정리라고 불러요. 필요 없고요. 자, x 더하기 y의 제곱부터 살펴볼게요. 얘는 x 더하기 y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니네 곧 당해. 응? 곧 당한다니까. 얘를 이제 전개를 해요. 2차식을 만드는 거니까 x로만 2차, x가 하나 있으면 y가 하나, y로만 2차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x가 원래 2개 있었단 말이지. 그 2개 중에서 얘는 2개를 뽑은 거죠. 선택한 거죠. 얘는 x가 2개 있는데 1개를 뽑은 거죠. x가 2개 있는데 얘는 1개도 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네. 여기서 잠깐 콤비네이션은 잘 알아요? C, P 이거 고1 때 배웠던 이제 그거거든요. 잠깐 설명하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뽑겠대. 중학교 수학이니까 어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앞에는 5명이 오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4명씩 붙잖아요. 4명씩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4명씩 붙는다고?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해야겠지. 5 곱하기 4 이렇게 할 텐데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해 볼게요. 이런 뜻이어서 걔를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한다 해서 순열 그래요. 5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순서 고려해서 배열했어. 얘를 OP라고 쓰기로 약속해요. 그렇게. 근데 이 고배 법칙의 특징은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는 거랑 B가 오고 A가 있는 거는 다른 경우거든요. 고배 법칙의 특징은요.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5명의 학생 중에서 이제 뭐 반장을 2명? 요즘에 반장도 없잖아. 회장이잖아. 아무튼 반장만 2명을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는 5명이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4명이 있어서 고배 법칙을 적용했다고. 근데 고배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AB랑 BA가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된 거였잖아요. 고배 법칙을 하면요. 근데 여기도 반장 자리고요. 여기도 반장 자리예요. 그 말은 AB가 오나 BA가 오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 2명 자리 바꿈하는 것을 한 가지로 보고 싶은, 즉 2패까지를 한 가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5 곱하기 4를 생각했는데 2패까지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5명 중에서 2명을 이제 뽑아서 배열한 게 아니라 선택하기만 한 거니까 2명을 뽑기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 즉 너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배열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나누면 계산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됐죠? 컨비네이션은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에서 뭐 회장을 3명을 웃기는 반이네요. 세장을 3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일단에 A, B, C, A, C, B, B, C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회장만 3명을 뽑으란 얘기는 그 3명 자리 바꿈하는 걸 한 가지로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결국 얘를 이제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방법 이렇게 쓰기로 하고 계산하는 것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 배열하고 3명을 배열하는 것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또 이럴 수 있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 배열한다는 거는 5명 중에 2명을 병신아. 3명을 뽑기만 한 다음에 그 3명 배열할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5명의 애들이 있어요. 그럼 5명이 있는데 하나, 둘, 셋, 4명을 뽑고 싶은 거예요. 미안해. 쟤 보고 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 말은 5명 중에 4명을 뽑는 방법과 5명 중에 1명을 뽑는 방법은 같아요. 당연하잖아.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이랑 5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은 같아요. 수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근데 5명 중에 1명을 뽑는 방법 이게 좀 애매하거든. 수학 계산 이것도 한 가지로 치는데 왜냐면 눈치가 2개 앞에서 5가 나와야 되잖아. 2개 앞에서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5이 4가 돼야 된다고. 병신아. 55가 돼야 된다고. 2개 앞에서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5명 중에 5명 뽑는 방법이 한 가지니까 한 가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했고 오랜만에 그 고1 수학하니까 재밌죠? 자, 그러니까 x 기준으로 뽑아놨잖아. 이제 얘를 y 기준으로 쓰잖아. 그러면은 y가 2개 있는데 하나도 뽑지 않았어요? y가 2개 있는데 하나 뽑았네요? y가 2개 있는데 2개를 뽑았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건방을 떨고 싶은 거야. 간지나게 쓰고 싶은 거지. 시그마 합하자는 얘기예요. 보통 r을 변수로 많이 써요. r이 0에서부터 2까지 가잖아. 자, 여기서 잠깐 제곱했잖아요. 항 3개죠. 0제곱 때문에 그래요. 집중. 세제곱했잖아요. 항 4개겠죠. 0제곱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 항이 3개가 있다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들이 변하고 있어요. 지수, 콤비네이션, R 이게 되고 이제 일반항을 써야 되거든. X하고 Y가 동시에 등장할 거야. 이제 왜냐면 여기가 Y의 0제곱이고 어쩌나 맞지? 여기는 X의 0제곱이 여기다 붙일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X와 Y가 동시에 등장해. 여기는 개수가 합해서 이제 2가 되면 되는데 나란히 일단 쓰거든요. 속으로 따라해. 나란히 쓴다야. 다시 지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앞에 거의 지수는 너에서 너 빼요. 곧 당한다니까. 2 빼기 R 뒤에 거 지수는 R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이게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특정 뭐 차수 어떤 차수의 뭐 개수만 구하고 싶으면 얘만 알아도 좀 충분하죠. 이 모양이 막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x의 제곱 y의 1제곱에 개수를 구해라. 이 말은 너를 구하라는 소린데, 즉 2를 구하라는 소린데, 얘는 여기 r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r 대신에 1을 이렇게 대입했죠. 2c 1이 돼서 아 개수는 너로구나 뭐 이런 걸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형식은요. 시그마 했죠. 지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앞에 거의 지수는 너에서 너 뺀 거, 뒤에 거의 지수는 R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성공이에요. 예를 더 들어보죠. X 빼기 2Y 이거에 10제곱이 있다 쳐요. 이렇게요. 바로 쓸게요. 지수 콤비네이션 R. 아 시그마부터 해야지 병신아. 항이 11개잖아. R이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왔을 거예요. 11개 보이고요. 그 다음 지수 콤비네이션 R 하고 나란히 써요. X 마이너스 2Y 얘를 나란히 씁니다. 앞에 거의 지수는 너에서 너 뺀 거 10 빼기 R제곱, 뒤에 거지는 R제곱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때 어떤 뭐 전개식의 개수만 구하고 싶으면 얘를 쓴다 했는데,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문자를 뒤로 쓰고요, 숫자를 앞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CR 곱하기 마이너스 2의 R제곱 x의 10 빼기 r제곱 y r제곱 이렇게 문과 나분행이 아니 문과분들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과분들도 하시는데 큰일 날 뻔했죠. x의 7제곱 y의 세제곱 너의 개수를 구하래요. 아이씨 조심해야 돼요. x의 7제곱 y의 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문과라며. 이공계열은 고급 노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문과 화이팅 뭐 이런. 에이씨 수수반대. 자 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잖아. R이 3이면 되죠. R이 3이면 되니까 R이 3 세상을 지배하는 게 무슨 문과. 아무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개수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됐어. 아 그렇구나. 지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앞에 거 지수는 너에서 이거 뺀 거, 뒤에 거 지수는 R제곱. 네가 지금 내 설명을 바로 잘 들었으면 너 이거 바로 맞춰야 된다. 진심이다. 진짜다. 진짜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야, 맞춰야 된다. 맞출 거야. 답. 그렇지. 그 세상을 지배하는 문과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군요. 확률의 총합은 1이에요. 그래서 1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고급 노예이기 때문에 배운 거를 합니다. 너는 뭐야? 그러면 잠깐만 시그마 있고 지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이씨 뭐 됐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100제곱 1이로구나. 이렇게 해도 일단은 괜찮아. 빨리 그렇다 그래. 그렇지? 일단은 괜찮아. 2단은 안 괜찮아. 아무튼 그렇게 됐네. 두 번째요. 이하전지 끝.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 해석. 또 쉴 때가 됐는데. 내가 떠든지 이제 한 50분이 됐다는 소리예요. 쉴 때가 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니코틴이 필요해 얘기를 해줘서. 답에 빨리 끊어 니들. 아무튼 그래프 해석이 필요하고요. 음함수 형태로 나와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을 만족하는데 x 더하기 y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음함수 형태잖아요. 양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묻는 경우. 나머지는 이제 산술기하평균, 코시 슈바르제 부등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프 해석은 뭐 워낙에 뭐 많이 하는 거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패스하고요. 음함수 형태로 이 최대 최소를 물었다 그럼 물어놓고 푸냐면 K로 놓고 풀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K로 놓고 푼다. 이게 일단 핵심이죠. 뭐 이런 것만 있냐? 뭐 안 그래. X제곱 빼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K로 놓고 푸는 거야.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딩딩딩딩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푼다고. K로 놓고 푼다. 그때 여기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제 부등식. 코시 슈바르제 부등식은 뭐 저번에 좀 설명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만 살짝 확장하고 설명할게요. A가 양수, B가 양수. A 더하기 B를 2로 나눴죠?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수학적인 평균, 산술 평균. 기하학적인 평균, 기하 평균. 말이 좀 이상하다. 합의 세계의 평균, 등차 중앙. 곱의 세계의 평균, 등비 중앙. 이게 더 현실적이죠. 등호는 등호 조건이 중요하지. 두 수가 같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왜? 최대값을 갖는 x를 구해. 등호 조건 필요하잖아. 최소값을 갖는 x를 구해. 등호 조건 필요하잖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도 되죠. 또 당한다? 안 당할 것 같지? 당한다? 수학적인 평균, 산술 평균. 기하적인 평균, 기하 평균. 얘도 똑같아요. 등호 조건이 x1과 x2와 x3가 같을 때 이제 이렇게 돼요. 위에 거는 금방 좀 되는 게 곱의 세기의 평균은 잠깐 있고요. 왜 기하라는 말이 나왔냐면 직사각형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넓이가 A 곱하기 B인 직사각형은 되게 많잖니. 3으로 나누고 3으로 곱해도 되는 거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넓이가 A 곱하기 B인 중산대병호랑 비슷해. 제곱근에 정의하는 것처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지잖아. 이렇게 루트 AB인 정사각형으로 하면 되겠네. 뭐 기하 평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맞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니? 이건 왜 기하 평균? 세제곱근인데? 함수를 해석하면 이제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요 관점으로 설명하면 훌륭하네. 얘는 뭐냐면 입체 도형이 있어. 훌륭합니다. 기특합니다. 이게 x1, x2, x3가 있어. 부피가 x1, x2, x3잖아. 근데 부피가 얘가 나오는 거는 여전히 많지. 3 나누고 뭐 3 곱하고 되게 많잖아. 되게 많은데 부피가 저렇게 되는 직육면체처럼 생겼는데 정육면체야. 이렇게 정육면체라면 한 변의 길이가 세제곱근 루트란다. 세제곱근 x1, x2, x3 이게 되면 그 정육면체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기하평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4개짜리로 가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뭐 이렇게 뭐 시간축 이러면 많이 피곤하니까 벡터 또는 함수를 해석하면 이게 n제곱 n개까지 다 확장이 돼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야. 여기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할 때 산술기하 평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가 일단 컨셉이야. 됐죠? 이제 그 문제 풀어요. 2번. 가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갈게. 담배는 시작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네,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그 최소값이 있는데 1.9보다 작은 최소값을 갖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상한 게 있어. k야 또. 에이, 알로 좀 써주지. 3분의 n이고 n은 3의 배수겠지 뭐. n은 3의 배수. 이게 있고 nck 1.9의 n제곱이 성립하면 포여라.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씨. 미분하는 건 네가 하고, 응? 미분하는 건 네가 하고, 최소값이 1.9보다 작은 걸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최소값을 구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뭐 최소가 되는 x값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미분하는 건 네가 해. 할 거지? 아무튼 이렇게 곱해요. 3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야.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해. 인정? 0보다 큰 건 당연해. 양수의 세계잖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 이렇게 찢어. 이렇게 이 한 개를 두 개로 찢은 거야. 같은 값이잖아. 여전히 양수의 세계지? 양수의 세계인데 아까 그거 왜 지웠을까? 등호 조건은 안 쓸게요. 우리 이 관계에서 말이다. 일단 양수의 세계예요. 집중. 이제 집중. 곱이 일정하잖아. 합은 최소값 같지?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집중. 세 개의 곱이 일정한 거야? 곱이 일정하잖아. 합은 최소값 같지? 언제? 세수가 같을 때. 괜찮니? 얘를 봐봐. 너랑 곱해봐. 세 개의 곱이 4분의 1로 일정하지. 세 개의 곱이. 맞지? 세 개의 곱이 일정해. 합은 최소값 가져. 언제? 세수가 같을 때. 그럼 세 개 곱해서 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가 세제곱근 4분의 1 이어야 하고, 네가 세제곱근 4분의 1 이어야 하고, 너도 세제곱근 4분의 1 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최소값은 세제곱근 4 야, 씨. 세제곱근 4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이거라는 걸 알고, 이제 동호 조건 필요해. 미분을 했으면 극점의 x좌표였을 거야. 너랑 나랑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x의 3분의 1제곱, 얘가 2의 3분의 2제곱의 역수야. 어렵다. 잠깐만. 2의 3분의 2제곱의 역수야.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냐? 맞지? 이렇게 되네. 따라서 x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해. 2의 3분의 1제곱이야. x가 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2일 때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 모양이야. 이렇게. 괜찮아? 이런 상태가 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써보면, 야, 최소값은 f2구 걔가 세제곱근 4분의 3이라는 놈인데 그게 1.9보다는 작아.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자고. 여기까지 하고 쉴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식을 변형해야 되거든. 그걸 쉬면서 생각하면 좋은데 안 쉴 거지? 아니, 안 생각할 거지? 어떤 애 쉴 때 막 콴다 박던데?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러던데? 쉬어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뭐 와주신 분들, 끝나고 오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거지 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아이씨 뭐 어떻게? 주어진 조건은 이런 식이었어. 근데 이런 걸 끌어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최소값이 뭔지는 아니까 이게 있고, 아이고 n제곱이 있고 1.9 n제곱이 있으면 이런 형태는 우리가 생각해 봄직해. 근데 최소값은 숫자 아니냐? 근데 숫자를 이렇게 바꿔? 뭐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fx의 n제곱이 1.9의 n제곱 형태로 일단 바꿀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좀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때 좀 필요한 게 있어. 1 더하기 x의 n제곱, 얘는 지수, 아이고 또 시그마 빼먹는다. 시그마 k 할게. 이번엔 k가 0에서부터 n까지 n 더하기 한 개 항이 있는데 지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너의 지수는 얘에서 이거 뺀 거, 뒤쪽에 있는 지수는 R제곱해서 너는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생기거든. 물론 x 더하기 1의 n제곱도 위에처럼 표현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 맞지?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여기도 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이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앞에 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 거 지수 형태로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 nc 4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딱히 설명 안 하겠지만 스스로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얘를 전개해 보면 1 뒤에다 쓸게. xn제곱, xn제곱, xn-1제곱, xn-2제곱 이렇게 와서 x의 1제곱이 있고 x의 0제곱이 있고 1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앞에 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 거 지수로 결정이 된다면 앞에 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 거 지수, 앞에 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 거 지수, 일로 와. 앞에 거 지수 콤비네이션 뒤에 거 지수,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전부 다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이어서 얘를 교과 과정에서는 x 대신에 1 집어넣는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배워. 1을 집어넣으면 2의 n제곱이 되고, 설명하고 있네 나 또. ncn이 있고 ncn-1이 있고 막 가서 nc1, nc0 이렇게 택하는, 즉 어떤 n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 n제곱이잖아. 그거를 확인하는 식이 끌어내지기도 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심화학습으로 가면 미분치는 것도 있고 적분치는 것도 있고 i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래 얘가. 그런데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다 야. 됐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자. fx의 n제곱이니까 너를 가지고 와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의 n제곱이 되고 1 더하기 x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n제곱 했으니까 이거 n제곱하고 n제곱하면 되잖아. 걔만 거꾸로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야. 괜찮지? 그래 놓고 왼쪽에 있는 얘를 이런 형태로 일단 바꿔보자. 통째로 다 바꾸기에는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까지 n 더하기 한 개의 식이 있고 지수 콤비네이션 k 나란히 썼죠? 필요는 없지만 쓸게요. 앞에 거 지수는 n-k, 뒤에 거 지수는 k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나 봐. 이게 왼쪽 것을 전개한 거지. 괜찮니? 여기야. 여기다 대고 이게 곱해진 거야. x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곱해진 거야.
시그마가 걸려있는 일반항이 여기인데 시그마 입장에서는 K가 변수이므로 여기 X에 관한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숫자랑 다름이 없으니까 시그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비슷한 게 나오긴 나왔어. 여기다 쓸게. K가 0에서부터 N까지 NCK를 두고 이 두 개를 곱해 X에 K 빼기 3분의 2 N제곱 여기까지는 구한 거야. 그게 fx의 n제곱이거든. 그게 1.9의 n제곱 이렇게 됐겠네. 괜찮아? 맞지? 여기까지 했어. 이 지점부터 IQ 테스트야. 여기부터. 생각할 게 두 가지거든. 얘는 일단 6에 나왔어. 근데 얘는 비슷한 건 끌어냈는데 망했잖아. 망했어. 비슷하기만 해. 같지가 않지. 생각해. 근데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의 하트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겠지. 다시. 여기 있는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의 하트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일단 얘를 보고 얘를 보는데 이 스타트 포인트를 이렇게 해볼게. 여기다 다시 쓸게. 칠판이 좁네? 은근히? 뭐지? 좁네? 일단 이거부터 하자. 너보다 작은 걸 먼저 생각하는데 0에서부터 n까지 가지 않고 k가 3분의 2n부터 n까지 일단 보낼게. x에 k 빼기 3분의 2n 제곱 여기까지 맞겠지. 덜 더했잖아. 작겠지. 그래? 그거 잠깐 지울게. 그 다음 스토리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새끼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K가 3분의 2m하고 n이고 NCK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는 끌어냈네. 맞지? 했어.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사람 발견했을 텐데 너는 뭐냐면 NC 3분의 2n 그 n은 3의 배수야. 여기 자연수가 나오겠지? NC 3분의 2n에다가 하나 더 더하고 이렇게 막 더해서 NCn까지 더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한 번에 표현한 거거든. 근데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NC 제로야. 합해갖고 n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NC 3분의 1n이지. 같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아. 인정. 그래서 이렇게 간다. K가 0에서부터 3분의 n까지 NCK로 써도 좋겠구나. 그러면 이쪽이 1.9의 n제곱이니까 너보다 네가 작고 너보다 네가 작은데 작거나 같고 너니까 너는 얘보다 작겠네. 맞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 콜? 오케이. 메모. 선생님 그러면 그 금년에도요 던지는 건 미적분으로 던지고 확통 개념이 섞여서 나올 건가요? 아니면 확통이 대놓고 단독으로 출제가 될까요? 작년의 트렌드는 후자가 많았어요. 확통이 좀 대놓고 나오는 게 많았어요.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대놓고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미분을 해보는 것도 해봐요. 제시문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던지고 하지 않는 이상 논술에서는 그냥 미분해서 해야지. AN을 구하신 분 훌륭합니다. 그리고 뒤에 거를 못 하셨어도 뭐 연습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AN 구한 거 훌륭.
문제를 보아하니 AN을 구해야 돼. AN을 구하지 않으면 쟤를 보이기가 매우 불편해 보여. 그럼 AN을 구할 수 있느냐부터 먼저 생각할 거고, 이제 두 번째 AN을 구했다 치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야. 얘는 수원 얘기잖아.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하겠지. 여기 뭐 리미트 박은 것도 아닌데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할 거니까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로 귀결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배운 거를 보자고.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 몇 가지 잡히는 게 있죠. 시그마 다항식이 등장하면 할 수 있어. 시그마 지수식이 등장해도 할 수 있어. 시그마 다항식이랑 지수식이 곱해져 있어도 할 수 있어. 네 번째 망원급수 이랬었어요. 다시 시그마 다항식 계산할 수 있다. 시그마 지수식 계산할 수 있다. 시그마 다항식과 지수식 곱해져 있는 것도 계산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망원급수였다. 이랬습니다. 시그마 다항식은 시그마 K랄지 시그마 K 제곱이랄지 시그마 K 세제곱이랄지 공식화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공식들은 1에서부터 n까지 있을 때 쓰는 공식이고요. 3에서부터 n까지라 하면 1에서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뭐 1에서부터 2까지 빼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공식을 멀티로 좀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항식일 거고요. 시그마 뭐 3K 더하기 1 이런 것들도 다항식이죠.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뭐 많지 뭐 3K 제곱 플러스 뭐 7 이런 것들 전부 다 시그마 다항식이야. 계산 가능하죠. 그다음 시그마 지수식이요. 2의 K 제곱 같은 경우 뭐 할 거 있나?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요. 시그마 예를 들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 빼기 1 4 할까? 5 할까? 5의 K 제곱을 계산하래요. 왼쪽은 다항식이 있고 오른쪽은 지수식이 있지. 정확히 말하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그런 수열의 합을 계산하래요. 이 이름이 뭐였더라? 힌트. 몇 급수라 해요? 멱살. 이런 건 몇 급수라고 해요? 파워 시리즈예요. 파워가 지수랑 관련이 있어서 몇 급수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갑다고 헤헤 하고 이렇게 시그마에게 걸고 곱하기 시그마에게 걸고 그 비읍시오 떼는 거 아니냐. 시그마는 곱셈이 안 되잖아. 적분도 안 되는 것처럼. 그냥 하기는 불편하니까 이런 거 쓰겠지. 1 곱하기 5 3 곱하기 5의 제곱 더 할까? 5 곱하기 5의 세제곱 10번째 항이니까 19 곱하기 5의 10제곱 이걸 계산하래. 이 합이 S였던 거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아 5를 곱해요 이런 지금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을 쓰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이요. 공비를 곱해요. 등비수열의 합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끄떡끄떡도 있고요. 응? 응? 할게. 뭐 시간도 많은데 뭐. A1을 가요. 가우스 할아버지 초등학교 때 했대는데? 뭐 그랬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했대. 뭐 등차절도 하고 등비절도 하고 다 하셨다는데 모르겠다 나. 아무튼 이거 등비절의 합이 있잖아요. 공비를 곱해요. 한 칸 오른쪽에 쓸게요. A1의 아래 뭐 제곱 썼죠. A1의 아래 n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요. 1 빼기 R SN이 됐죠. 날라가죠. 안녕 없어져요. 그러니까 A1 빼기 A1에 혹시 놓쳤던 사람은 지금 기억하면 돼. A1에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결국 나오는 것이 1 빼기 R에 SN이 있고요. 극한 설명할 때 또 자세히 해요. 이렇게 있지요. 1 빼기 R로 나눌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나눌 때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셔야 돼. SN은 R이 1이 아닐 때
즉 0이 아닐 때 그럼 나눌 수 있지.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 제곱 첫째 항을 곱할게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빵은 빵이거든. 항등식이야. 그럴 때는 원식을 쳐다보면 금방 해결이 되지. R이 1이면 A1이 N개 합해진 거잖아. 그래서 NA1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변수인 경우 N은요,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구분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고, 이제 무한 등비급수에서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나눠서 풀곤 하고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등비수열합 유도 과정은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뭐 뺀다 이랬잖아. 그거 쓰는 겁니다. 등비수열 부분에서의 공비가 5잖아요. OS 한 칸 오른쪽에 쓸게요. 빼기 편하게. 한 칸 오른쪽에 쓸게요. 빼기 편하게. 쭉 가고요. 19 곱하기 5의 11제곱이 돼요. 위에서 할 거를 빼자고 이렇게 마이너스 4S가 되고 1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5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똑같을 거야. 2 곱하기 5의 10제곱이 되겠지. 이쪽은 마이너스 19 곱하기 5의 11제곱이 되겠지. 이제 보이죠?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는 알 수 있어. S를 구할 수 있겠군.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져 있는 이런 식도 물론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원급수가 있죠. 망원급수는 영어로는 텔레스코프 시리즈예요. 별거 아니고 뺄셈의 형태로 식을 만들면 대입부 더하면 막 사라진다는 그걸 망원급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먹을 게 이런 게 있잖아. K가 1에서부터 10까지 F의 K 더하기 1 빼기 FK가 있으면 대입부 더하면 큰큰 작작이 돼서 F의 11 빼기 F의 1 이렇게 계산하곤 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K가 1에서부터 뭐 10까지 이번 두 칸 띄울까? 두 칸 띄워볼게. F의 K 더하기 2 이렇게 두 칸을 띄워놨어요. 두 칸 차이가 났더라도 큰큰 작작을 할 건데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니까 작은 거 두 개 남고 큰 거 두 개 남고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F의 1 하나 키워야죠. F의 2가 되고 10부터 넣어요. F의 12 하나 줄여요. F의 11 이렇게 남는구나를 알아요. 이게 금년제 연대 모의논술 문제에서도 이제 그러했고 이게 묻기가 되게 좋거든. 이렇게 물으면 수원이고 저렇게 물으면 미적분이라서 묻기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뺄셈의 형태로 너는 식을 변형할 수 있니? 여기가 IQ 테스트야. 변형할 수 있니? 여기에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IQ 테스트고요.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에 그게 박혀 있어요. 이 IQ 테스트가 여기에 박혀 있죠. 그럼 망원급수에서 저 뺄셈의 형태로 식을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뭐가 있느냐? 뭐 부분분수 분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이 나오면 유리화 같은 거를 하면 그냥 이게 있고요. 그래요. 로그 같은 거 있죠. 뭐 그렇지 않겠니? 로그 뭐 b분의 a 그러면 로그 a 빼기 로그 b니까. 그 다음에 뭐 점화식 같은 거 있고요. 특히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여러 가지 점화식이 등장하면 점화식 자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점화식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팩토리얼 있죠. 팩토리얼 여기 나왔죠. 팩토리얼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학함수 있고요. 상학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세히 하는 것은 극한 시간에 좀 할게요. 7번째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중근호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뺄셈의 형태로 식을 바꾸는 걸 연습을 시키는 거지. 약간의 좀 경험치가 필요한. 그중에 점화식만 딱 떼고 보자면 4팩이 있는데 여기다가 5를 곱하면 5팩이잖아요. 할만하다고? 근데 4팩이 있는데 4를 곱해요. 뺄셈의 형태로 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1 더했다가 1을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곱하면 5팩이고 이렇게 곱하면 4팩이니까 오케이 5팩 빼기 4팩 이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문자로 해보면 n이랑 n팩이 곱해져 있으면 n 더하기 1에서 1을 뺀 다음에 n팩을 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건 약간 변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n 더하기 1 팩토리얼 빼기 n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또 분수식도 마찬가지지. 5팩이 있는데 여기 5가 있잖아. 4팩분의 1이야. 할만하지. 근데 5팩이 있는데 4가 있잖아. 그럼 그냥은 안 돼. 뺄셈 형태식을 바꾸는 거니까 5 빼기 1로 바꿔. 이렇게 5 빼기 1로 바꾸면 너번에 너 4팩분의 1, 너번에 너 5팩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고. 이 정도 경험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 있고 여기 n이 있다고 오는 거야. 그러면 n 더하기 1 팩이 있는데 1 더했다 1 까는 거야. 1 더했다가 1을 까. 이 두 개는 결이 똑같지. 1 더했다 1 뺀다. 1 더했다 1 뺀다. 결이 똑같아요. 그 너번에 너를 하면 n팩분의 1. 수능 볼 때 잘 못 보잖아 이런 거. n 더하기 1 팩분의 1. 최근엔 좀 실무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자, 이제 배경 설명했으니까 이제 시작할게. 그 몇 급수는 교육과정 밖에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AN을 보자. AN이 적분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힌트는 두 개가 있어.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런 게 좀 있죠. 두 번째는 여기 함수가 어떻게 적분할까 고민하는 거지. 나눗셈으로 돼 있으니까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야 해보려니까 실패. 부분 적분? 어이구 했다간 큰일 날 것 같고, 치환 적분? G'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죠? 함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야. 성질을 파악하는 거야. 그게 대칭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일단 기본적인 건 대칭성 연구야. 대칭성이 있지는 않을까, 또는 함수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조금 눈치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해볼게. 1 더하기 2의 사인 x제곱, x제곱이 있어. 지금 네가 이걸 보고 f-x를 해보고 싶었으면 일단 좀 성공이야. 얘를 해보고 싶었으면. 왜냐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사인 x제곱, 여기는 x제곱이야. 지수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셈이지. 분모분자에 2의 사인 x제곱을 곱해. 그럼 너는 1이지. 왼쪽에 있는 너는 2의 사인 x제곱이지. 여기는 x제곱이 되고, 야, 가로를 칠 필요가 없잖니? 바보야. 2의 사인 x제곱 이렇게 나와요. 합하고 싶잖아요. 두 개를 합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칭성이 있다기보다 좀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군, 이 정도는 할 수 있네요. 1 더하기 2의 사인 x제곱 분의 x제곱으로 묶어요. 1 더하기 2의 사인 x제곱. 이렇게 날렸죠. x제곱이에요. 이제 수능 3점으로 바뀌었어요. fx랑 f의 마이너스 x를 더한 것은 x제곱이라는 놈으로 기어나온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알고 있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적분하는 것과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 dx를 적분하는 것은 같다는 걸 그림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치환 적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fx예요. f의 마이너스 x는 y축으로 대칭한 함수여서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텐데,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면, 수투식으로 설명할게요. 그냥 흰색 부분에 부호를 가진 넓이가 나오고 노란색 부분에 부호를 가진 넓이가 나오는데 다를 리가 없다는 거지. 치환 적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a의 n이 이거 할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fx dx를 연구하러 왔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f의 마이너스 x dx랑 똑같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건 두 개의 합함수를 쓰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두 개를 더해서 적분을 쳐요. 적분을 치면 왼쪽 적분의 두 배가 얘잖아. 같은 거 두 개를 적분했으니까 두 배가 얘니까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인테그랄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전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갈게요. 뭐 하려 그랬지? 네가 x제곱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dx. 근데 얘가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n까지 두 배 치고 2분의 1 곱하니까 사라지잖아. x제곱 dx가 되고요. 3분의 1 뭐 n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착안사항은 이게 함수가 좀 이상한데? 대칭성 연구가 일단 기본일 텐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칭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했어요. 이제 우리 고2 수업을 제가 하는데 고2 애들한테는 적분을 싹 지우고 AN을 박아놓고 저걸 딱 냈어요. AN 박아놓은 식을 해서 저거 한번 확인해 볼래? 이제 냈는데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뭐 왜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죠. 니네 관령학원이라고 아니? 그거 있잖아. 이게 부른다. 불러서 이제 공부시켜. 숙제했니? 왜 안 했어? 채점 막 해줘. 막 해주고 이제 안 해서 엄마한테 막 보내. 뭐 이렇게 최민구 학생은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남길게요. 뭐 이렇게 남기고 막. 또 이렇게 불러. 막 옆에서 봐줘. 근데 그게 10명이네 글쎄. 8명 막 이래.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 불러가고 봐주고 가. 와서 봐주고 가. 봐주고 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심지어 무학년제도 있던데 알아? 그 반에 8명이 무학년이야. 막 중학교 고등학생 같이 있어. 와, 저 중학교 오면 개념 설명을 해준대. 개념 해줘. 가 풀어.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느낌은 있죠. 챙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돈을 내주는 그 학부형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고 숙제를 했네 안 했네 이게 오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 다 착각이라는 거. 다 착각이야. 아니야. 아닌데. 아무튼 A의 n이 아까 뭐였냐면 3분의 1의 n세제곱이에요. 공부는 그 스스로 숙제를 하고 복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자료를 받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되고 학원을 안 다니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꼰대스럽나? 그렇게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아무튼 됐어. 3분의 1 K세제곱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3은 털리고 K세제곱이란 말이에요. K세제곱을 K로 나눴으니까 K제곱 더하기 1이죠. 다시요. 얘가 AK를 하면 3분의 1 K세제곱이잖아. 넣었다고. K 분자가 K세제곱이지? K로 나눴어. K제곱이잖아. 여기다 K 팩토리얼을 곱했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얘가 2023 팩토리얼보단 크거나 같대. 그런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애매해. 그냥 막 숫자를 때려넣기에는 애매하니까 계산이라는 걸 해야 할 텐데 일단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겠지. 계산 가능했겠지. 계산 가능해야 되고 팩토리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 시그마 다항식 아니네. 지수식 아니네. 다항식 지식 곱한 거 아니네. 그럼 몰빵이라고 여기 망원급수라고. 뺄셈의 형태로 식을 바꿔야 된다가 팍 들어와야 돼. 그 뺄셈 형태 식을 바꿔야 되고 한 칸 차이건 두 칸 차이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의예과를 가려면 이런 게 잔대가리가 좋아 아니야. IQ가 좋아야 되나 봐. 씨 뭐야. 근데 동생이 온다? 우리가 좀 늙었잖아. 우리가 이제 늙었으니까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동생이 영재고 준비하는 동생이 형 있잖아. K제곱이 있는데 K를 더하고 K를 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동생이 얘기를 한다? 우리 입장엔 기분이 나쁘죠.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지는 어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대요.
보여요? 늙었다니까. 어디다 대고 늙었대. 은치가 제일 늙었으면서. 늙었다니까. 안 보이니 혹시? 보이니? 시끄러워. 알았어 할게. 아 시끄럽대. K에 K 더하기 1이 있고 묶을게. 마이너스에 K 빼기 1이 있고 약간 좀 경험한다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컨디션 나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생각인데 일단 왼쪽을 곱해보면 K에다가 K 더하기 1 곱하기 K 팩토리얼이다? K 더하기 1 팩이야. 어? 이쪽은 K 빼기 1에다가 K 팩인 거야. 어? 이걸 FK라고 하면 이게 FK 더하기 1인 거야. 뺄셈의 형태로 식을 바꿨지. 이렇게 바꾼 거야. 요 스텝이 여기가 조금 고민거리였던 거지. 경험을 좀 하지 않으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입부 더해야 되는 모습을 뭐 보여줘야 됩니다만 우리 아니까요. 그냥 할게요. 큰큰 작작 이렇게 하시고 너는 N에 N 더하기 1 팩토리얼 1은 집어넣으면 떨궈졌죠. 얘가 2023 팩토리얼보다 크거나 같은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제 웃을 수 있어. 아 이제 행복해. 잘 안 보이면 대충 해. 뭐 N이 뭐 2022 해봐. 21 할까 그랬나? 너무 갑자기 답으로 훅 갔나? 2021을 할게. 2021에다가 2022 팩토리얼이 있잖아. 여기는 2023 팩토리얼이라고. 에이 이게 왼쪽이 크겠냐고. 아니잖아. 그치? 아니야. 그래서 N이 2021을 넣어봐. 2022 곱하기 2023 팩토리얼. 아 얘는 크네. 팩토리얼이 되네. 그러니까 N이 202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에 대해서는 다성립이 돼요. 최소값은 2022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메모. 교재 사용. 목소리가 느끼했다 방금. 느끼했다. 교재 사용. 7페이지 1-3번. 풀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했던 거 연습을 잠깐 해볼게. 혹시 풀려 있는 사람은 보지 말고 해봐요. 나 왜 못 찾니? 96페이지 13-13번. 이건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문제 해보시죠.